미국 증시가 곡소리만 나는 게 또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달러가 약세되고 엔화가 강세된 것도 또 곡소리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주식만큼 사람들이 또 많이 투자했던 게 뭐냐면 달러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달러가 계속 오를 거라고. 그러면서 뭘 팔아서 달러에 투자했습니까? 엔화가 엄청 떨어지니까 엔화 오를 거라고 투자해놨는데 엔화는 계속 떨어지니까 버티다 어떻게 했습니까? 엔화를 팔고 달러로 사신 분이 지금 또 반대의 상황이 됩니다. 엔화는 10몇 %씩 오르고 달러는 훅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죠. 아까 말한 달러 투자가도 안 좋지만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애들은 또 안 좋습니다. 왜? 빠져 있는데 미국 주식은 뭘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그러면 자기들이 투자했을 때가 1,500원 가까이 1,400 후반이었는데 지금 내가 팔려고 하니까 1,400 초반이야. 그럼 주가도 손실보고 뭐도 손해보는 겁니까? 환율에서도 또 손해보는 그런 이중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의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달러가 약세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누구 때문에요? 트럼프가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를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 말했다가 내일 저 말했다가 내일 관세 부과한다다가 갑자기 부과할 시점 되면 연기해줄게, 봐줄게. 계속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니까 정치적 불확실이 생기고 그리고 미국 트럼프가 저렇게 하고 미국이 엉망이 되니까 네, 상대 통화인 유로화와 뭐가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그러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니까 달러가 어떻게 되죠?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환에 투자하는 글로벌 IB들도 달러 약세에 베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JP모건은 달러 약세에 베팅을 재개하면서 그동안은 달러 강세만 전망했던 애들이 달러 약세에 베팅을 시작합니다. JP모건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많은 IB들이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달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죠. 하나 강해진 통화가 있으면, 약해진 통화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강해진 통화가 항상 글로벌하게 존재합니다. 달러가 강세라는 말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고 달러 대비 유로화라든지 엔화가 약세라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달러가 약세라는 말은 결제 통화로 인정받는 유로화나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섰다는 말이죠. 일본은 달러가 약세라서 상대적으로 강세된 것도 있지만 일본의 내부적인 사정을 보면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어요. 인상시키면서 어떻게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대로 벌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니 엔화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점점점 엔화는 강세로 돌아섰죠. 자, 이렇게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혹시 우리 2024년 8월에 하루 만에 지수가 200포인트 이상 빠진 거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한가까지 갈 그런 공포감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라 해가지고 엄청난 폭락이 일어났죠. 자, 그때 이런 폭락이 일어났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일본이 계속 금리 인하를 통해서 저금리를 넘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서 사람들이 대부분 투자가들이 글로벌 IB들이 일본에서 엔화로 돈을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면 손쉽게 아주 낮은 이자로 돈 빌려가지고 비싼 이자를 받는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땅 짓고 헤엄치기식의 투자가 가능했었는데 일본이 금리를 8월에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엔화 가치가 올라갈 게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엔화를 빌려서 해외 투자했던 애들이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급격하게 자산을 매각한 그 자산이 주식이나 국채나 부동산이 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제일 현금화하기 쉬운 게 뭐였다? 주식. 그래서 빨리 이 돈을 갚아야겠다 싶어서 자산을 매도하고 일본으로 엔화를 갚는 그게 엔캐리 트레이드라 그랬죠. 자, 그런 게 그때 일어났는데 지금 이렇게 엔화가 강세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까 여러분이 엔화 차트를 보면서 우와 이런 것처럼 지금 일본 돈으로 돈 빌린 사람은 엔화로 돈을 빌린 사람 뭐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분 입장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갚아야 될 이자도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100엔을 빌릴 때 갚아야 될 게 86원 정도였다면 근데 지금은 100엔 하려면 갑자기 90 몇 원을 갚아야 되니까 10% 이상을 더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빨리 갚아야겠다. 더 오르지는 갚아야겠다는 불안감이 생기고 그러면 자산을 계속 매도하는 상황이.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엊그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갑자기 기관 외국인이 2조 가까이 파는 그런 일도 엔캐리 청산에 대한 그런 자금이 아닐까? 2월 28일 날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배트맨 관련 기업, M7 관련 기업, 이런 시총이 높은 대형주들을 계속 파는 것도 이런 자금들이 빠지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우려로 그치면 주가는 미국 시장은 다시 반등하겠지만 이게 우려로 그치냐고 그게 실제라면 미국 주식은 당분간 반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주식시장은 돈이 들어와야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싼 주식을 더 비싼 가격에 사주겠다는 돈이 들어와야지만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근데 그 돈이 빠지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미국 장이 끝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미국 장이 약간 하락하는 거 조금 더 하락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함부로 입에 올리기 힘들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돈의 이동, 이게 급격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돈이 씨가 말라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그럼 안정적이냐고? 아니요. 대한민국 주시장의 대부분의 자금들은 외국계 자금인데 그 외국인의 주머니 사정이 얇으면 한국 주식장도 모든 종목이 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장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 우려를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보시려면 엔화의 가치를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계속 보셔야 될 겁니다. 엔화가 올라가네. 아이고 이 큰일 났네. 이 주식시장에는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엔화가 조금 하락으로 돌아선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